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 위성 3호가 발사됐지요. 우주의 탄생을 밝혀내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공위성의 핵심 기술에 참여한 우석대학교 정규범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석대 정규범입니다. 네, 텔레비전으로 이제 저희는 지켜봤는데 23일이었어요. 예. 지난달이 돼버렸는데 예. 러시아에서 발사가 됐던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그 1차적으로는 그 위성의 그 여러 가지 임무를 네.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세트랙에서 카이스트의 세트랙에서 체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인공위성 발사했다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게 러시아에서 자꾸 발사하던데요. 그 까닭은 어떤 것 때문이죠? 우선은 이제 발사체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발사체가 비교적 쌉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신뢰성도 높고 싸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발사한 게 과학기술위성 3호잖아요. 네. 1호, 2호, 3호 이렇게 어떤 뭐 순서대로 붙이는 건가요? 그래서 숫자를 순서대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호가 있고 1호가 한 100kg급이 있었고요. 예. 2호 있고 3호 170kg급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무게도 커지고 그 임무도 더 그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네. 그 숫자는 그 하나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4호는 또 붙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4호는 붙이지 않는데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4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아리랑 위성의 경우에도 3호 다음에 1호 다음에 2호가 발사됐고 예. 그다음에 3호와 4호가 동시 추진됐는데 이제 5호가 먼저 발사됐고 3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예,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몇 개 정도나 되고 우리의 그 기술력이라는 게 세계에서 뭐 미국이 가장 그 기술력은 앞서간다고 들었고요. 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주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위성은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하는 것이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3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또 무궁화도 뭐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예. 4개가 상업 위성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무궁화 위성이랄지 올레 위성이랄지 이런 것은 이제 외국에서 모든 그 위성체를 제작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위성 시리즈가 있는데 과학기술 위성이 이제 1, 2, 3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별 1, 2, 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쏘아 올렸고 네. 상업적인 것은 4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세계 탑 10 안에는 들어가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성으로 봤을 때는 탑 10이다. 이렇게 네.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예.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성이 가만히 보면요,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 지켜보면 저거 위성이다 할 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위성인가요? 예, 그래서 좀 움직임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한참 봤을 때 그 위치가 바뀌었다면 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예. 예, 그 햇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들보다 좀 더 밝게 그런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육안으로 봐야만이 또 그 궁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모형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이번에 발사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어떤 위성이죠, 얘는? 그곳은 그 우리나라의 상업위성 제조회사가 있는데 세트랙 I라고 있습니다. 예. 그 세트랙 I에서 두바이에서 수주한 두바이셋 1호 모양인데요. 그렇군요. 예. 예. 이 뒤에는 지금 태양 전지판 같은 거, 예. 예, 요런 태양열 뭐 이런 걸 에너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예.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네. 그 위성을 이제 자세를 잘 제어를 해서 태양을 항상 향하게 합니다. 그 이제 위성도 밤과 낮이 있어서 낮에 이제 태양을 향하게 하고 엄청난 속도로 돌지만 그런 이제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위성을 전력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 빛을 이게 모아서 그걸 주 동력으로 쓰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몸통이라고 하나요? 예. 예. 그 구조체가 되는데 이제 구조체 부분은 위성을 지탱하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주 극한 기온이 굉장히 뭐 영하 뭐 40도에서 뭐 100도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기술이 적용되고 굉장히 가볍게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는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걸 뭐 촬영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는 두바이셋의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위치한 경우고요. 네. 그 위성이 어떤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넣는 거죠. 그래서 탑재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지구하고 예. 정보를 주고받는. 예, 맞습니다. 예. 이 하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위성에? 위성의 무게는 이제 그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위성 3호 같은 경우에는 170kg이고요.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위성 3호와 같이 발사된 요 다음에 두바이셋 2호가 있는데 네. 그거는 한 3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천리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톤 정도 되고요. 아마 그 무궁화위성 같은 경우는 10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170에서 뭐 200kg에 가까운 인공위성이 엄청난 속도로 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 궤도에 따라서 도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지구에 가까울수록 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까우면은 지구가 끌어당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끌어당기려고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 예. 네. 그러면 시속 어느 정도나 뭐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인데 과학기술위성 같은 경우에 600km 상공에서 이게 이제 도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시속 1시간 반이라는 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면 한 3만 킬로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요, 그 밤하늘에 아까 반짝거리는 게 이제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예.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뭐 용도별로 상업위성, 뭐 방송위성, 과학위성, 군사위성 보낸 위성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2만 개는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영화에서도 보면 뭐 그래비티나 이런 거 보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서로 충돌은 안 합니까? 그래서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네. 회피할 수단은 없고, 그러니까 워낙 넓기 때문에 지구가, 이면가가 있다 우주가, 해도 예. 충돌은 아직은 충돌로 인해서 이게 떨어졌다,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은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과학기술이라는 게 참 경이로울 따름인데, 한번 올라가게 된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균? 그래서 과학위성 시리즈는 대략 2년인데요. 네. 대략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대략 5년에서 이제 아리랑 위성 2호 같은 경우에는 5년 끝나고 좀 더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5년 제 수명이 끝나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몇 년이다 이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대략 그렇게 되고 정지궤도 위성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가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10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럼 기술이 좀 달라지죠. 그렇게 이제 수명이 달라지면서 기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이제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되면서 그 핵심 기술을 우리 또 자랑스럽게 우리 지역의 또 우석대 정규범 교수님이 참여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그 핵심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 참여하셨나요? 예, 여기를 잠시 차트를 준비해 보시고 왔습니다. 예. 알 수 있겠는데 이제 복잡해서 간단하게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태양 전지판 예,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림에서. 맞습니다. 예, 예. 태양 그 전지판. 태양 전지판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면은 예. 그것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네. 예,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기술 위성 2호까지는 니켈 카드뮴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워서 이제 니켈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을 회로나 모든 것을 개발한 게 첫째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위성이 전력이 전부 다 점점 더 대전력화됩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3kW 정도 되고 아리랑 위성 5는 1.5kW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개발하는 게 힘드니까 모듈화 시켜서 해보자. 지금 그래서 여기는 300W인데 150W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갖고 모듈화 시켜서 300W를 만들었고 이 기술 검증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300W짜리 모듈을 만들면 두 개를 하면 600W가 되죠. 네. 그러면 대형화 위성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 기술을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인공위성의 주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햇빛을 이용해서 예. 얘가 모아놓은 전력을 여기에 대한 이제 소형 태양 전력 조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응집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맞습니다. 전력을.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예. 이제 보내주는데 그거를 이제 리온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전기차도 그렇고요. 휴대전화 배터리도 그렇고 그 주요한 기술은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맞습니다. 지속성이 있고 얼마나 가볍느냐. 예. 인공위성도 그런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인공위성은 무게가 가격이기 때문에 네, 무게가 무게를 무거우면, 줄여야 되니까. 예, 발사 비용이 많이 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무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이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니켈 카드미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저 휴대전화나 노트북도 리튬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가볍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혹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인덕터 전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를 사용했는데 이 배터리 전압은 이제 거의 일정하겠죠, 그죠?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중력을 이기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때 견뎌야 돼요. 그 중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진공이라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평소에 열심히 연구하시는 게 뭔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게 인공위성에 관한 핵심 기술이었다고 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술로만 발사한다 그랬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쪽에 참여를 해서 매우 뿌듯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쪽 분야에 꼭 취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수월하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인공위성 이번에 올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대략? 비용이 대략 한 278억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금 가격의 그 4배다. 예. 네. 근데 그 금이 1g당 4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73억 원이 나오는데 예. 그거의 4배니까 그 상당한 그 돈이 투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만 킬로 이상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말 그 핵심 기술을 이번에 제공했네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동력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 계기가 맺게 된 인연이 한 20년 넘으셨더라고요. 예, 처음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 인공위성에 관심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1993년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그 무궁화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위성은 외국의 힘을 빌어서 올리는 거지만 그때 이제 위성에 대한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이제 락히드 마틴이나 그런 데서 이제 기술 훈련도 받을 기회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위성을 한번 사용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편리하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돼서 또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계속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계속 또 그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 2, 5도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예. 어느덧.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로서는. 실력이시겠죠, 뭐, 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건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요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또 같이 연구할 참여하는 어시스턴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석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략 1년에 한 명 정도 뽑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대학원생과 같이 이제 그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원 2년도 있고 예. 그리고 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돼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 그 학생들도 어떻게 이게 그 능력을 이끌어내에 따라서 그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제가 지방대에 와서 이 지방대 학생들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히려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 가운데 예. 특출난 제자가 또 인공위성에 관심을 갖고 그 회사에 또 취직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위성 3호를 그 주도했던 그 최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 그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세트랙 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업위성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없고 뭐 중국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중소형 위성을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은 한 3년 정도 해야 그 일을 주는데 대략 바로 가자마자 이제 거의 같은 일을 하니까 모든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위성을 두바이셋 2호도 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에 그 과학기술 위성도 그 학생이었던 그 제자는 만들었고 네. 또 두바이셋 2호도 만들었고 네. 어떻게 보면 위성 두 개가 그 발사체에서 그 발사시킨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찾아도 네. 찾기 힘들 정도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제간에 오늘 같이 출연했더라면 더 의미가 클 뻔했는데요. 예, 저보다는 그 제자가 출연하는 것이 더 아유.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이 전기전자공학부가 그러면은 인공위성 뭐 이쪽하고 관련된 학과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는 주로 자세 제어와 관련된 그 고도의 그 자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든 무엇든 간에 그 스마트하게 되려면은 스마트폰도 굉장히 스마트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전기 기술이 필요하듯이 위성도 스마트한 위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도 들어가고 뭐 전력 기술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테나 관련 기술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얼마 전에는 참 그 이색적인 뉴스를 한번 접했는데 일반 학교 학생, 고교 동아리 학생들이 예. 헬륨 풍선을 이용해서 성층권까지 아마 간 것 같아요. 스티로폼 이용해가지고 예.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GPS까지 해서 예. 몇 차례 시도 끝에 그렇게 우주에 진입했다는 뉴스, 순수 우리나라 학생들 기술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도 예. 적극적으로 됐고 인터넷도 발달하니까 자료 수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과학이라는 게 그 이론을 잘 알면은 그대로 되는 게 또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향후 과학도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과학기술위성 3호 또 핵심 기술에 참여한 정규범 교수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 프로젝트 그래서 관련해서요. 이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이제 재미있다기보다는 예. 좀 괴로웠다고나 할까 그런 점인데요. 그 위성의 기술은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죠. 그 기술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성공할 보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자꾸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데 그래서 위성에서는 검증된 기술 즉 헤리테이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미래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게 모듈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듈화 시켰을 때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듈화를 그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미래 기술이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미래 기술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충분히 그 성능 실험이랄지 우주 환경 극한 실험이랄지 모두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발전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석 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하나가 빠질 뻔한 거죠. 그렇네요. 예. 전체 이번 과학위성 3호 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 100% 우리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순수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위성이라는 것은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그 각가지 전문가가 그 들러붙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다 섹션별로 이렇게. 예, 섹션별로 다 해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분야는 기존에 다 했는데 핵심 부품에 해당되는 것도 5가지나 이제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계랄지 제작, 실험 이것을 국내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수 100% 국내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부품 같은 거는 안정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왔기 때문에 예. 뭐 일부는 이제 조금 순도가 좀 떨어질 수 있네요. 그렇죠. 그 기본 소자 같은 예. 경우 예. IC라든가 뭐 그 소자 단위로는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랑스럽고요. 학교에서도 뭐 물 로켓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과학에 참 우주과학에 관심이 큰데, 이 제2의, 제3의 우리 교수님 같은 또 인공위성 과학자를 꿈꾸는 과학도, 미래 과학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영어 공부에 찌들어 있어갖고 안타까운데, 그 꿈을 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꿈을 꿔도 이게 외국에 가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과학자가 되든 우주 과학자가 되든 뭐 생물학, 유전공학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기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을 꾼다면은 그래서 그 꿈에 매진한다면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네. 도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교수님 또 지역에 계시면 뭐 나사나 이런데 러시아 안 가시고도 이렇게 핵심 예. 기술 개발하셨듯이 예, 꿈을 가지면 이루어지는군요. 혹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우주 과학 이쪽에 뭐 로켓 만들고 관심이 크셨나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네. 줄고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어. 과학자가 꿈이었고 우주과학자가 되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과학자가 되지 그런 게 막연했고 많이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들은 기회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카이스트에 갔고 그래서 결국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3호 뭐 성공할 것 같고요. 4호는 이제 번호 우리가 예, 싫어해서 이제 안 나온다고 예, 하니까 예. 5호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네. 위성 계획에 나오면은 예.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싶고 앞으로 아마 달 탐사라든가 태양계 탐사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야죠. 예. 그런 게 진행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후학 양성에도 하여튼 뭐 힘 써주시고요. 예. 우리 과학기술, 인공위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탑 5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핵심 기술 연구에 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